영화 미식가들의 영화 레시피 분석 도마 위의 영화입니다. 자, 오늘 영화, 이 한국에서 시리즈 영화가 참 드문 편인데 오늘 영화는 타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바둑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소재거리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게임인 줄 몰랐습니다. 바둑만 다룬 영화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액션까지 만나서 상당히 창의적인 시리즈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바둑 얘기하고 액션 얘기했으면 이제 오늘 영화 뭔지 다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바둑의 신이 있다면 아마 너처럼 둘 것 같다. 대적할 상대가 없는 바둑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한 돈 부족하면 네 손모가지 봐주고. 조용히 앉아 바둑만 두는 점잖은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야지. 주먹질과 발길질이 난무하는 통쾌한 바둑 액션 영화. 기대되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전편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한국형 범죄 액션 시리즈물. 이 모든 게 다 너 같은 하수였군. 하수부터 고수까지 한 수로 신이 되는 자들의 위험한 게임. 신의 한 수, 귀수편입니다. 먼저 전편 얘기를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 바둑기사 태석의 이야기에 이변편의 주인공인 귀수가 첫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석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옆방에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7회3. 바둑을 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바로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네. 게 드러났죠. 2014년에 첫 번째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바둑 영화를 누가 보지? 뭐 이렇게 많이들 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바둑 영화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예고편을 보니 바둑보다는 주먹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 바둑은 아무래도 정적인 어떤 스포츠다 보니까 그거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액션과 같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첫 편이 365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도 제법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또 속편에 떡밥까지 던지면서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근데 그들 이제 우리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자.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거 뭐 그냥 흐지부지 됐구나 했는데 네. 이렇게 또 괜찮은 속편이 탄생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주재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재료는 뭘까요? 저는 액션으로 잡았습니다. 이 영화에 감초로 등장한 김희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 그거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다.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 싸운다. 안현모 씨는요? 복수로 꼽았습니다. 복수. 이 이야기가 사실 기승전 복수거든요. 네. 애초에 주인공이 바둑을 연마한 것도 복수를 위해서였고 또 바둑만 연구한 게 아니라 몸을 단련을 합니다. 그것 역시 복수를 위해서였죠. 한 분은 주재료로 액션을, 또 다른 분은 복수를 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거리 보시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사내 아이. 청소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시각 그의 노인은 집주인이자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 황덕용에게 몹쓸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일로 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이는 복수를 위해 무작정 서울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 기원. 바둑 실력을 키워 황덕용에게 복수를 할 작정입니다. 아저씨, 저랑 바둑 한 판 둘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라고 만만하게 봤던 동네 바둑 고수들을 차례로 쓸어버리는 엄청난 꼬마 고수의 등장. 훗날 귀수라 불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본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조심해라. 등 돌리면 사기꾼이다. 바둑계 숨은 고수 허일도입니다. 근데 잘 때는 있냐?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제자로 걷어 맹훈련에 돌입하는데요. 그가 진짜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 명심해. 머릿속으로 두는 거야. 바둑판을 보지 않고 수를 두는 맹기 바둑. 우상기 화점. 11에 19. 단수. 마침내 최종 단계까지 마스터한 그는 실전에 투입되는데요. 12에 4. 무전기로 다음 수를 알려주며 내기 바둑에서 돈을 따게 해준 아이. 그런데 막상 실전 나오니까 후회돼. 돈은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려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움트게 만든 그의 한 수. 위험한 게임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실 주인공들이 어떤 동기 없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모두 다 복수라는 공통된 동기를 갖고 움직입니다. 일단 귀수, 그래. 자신 있을 때 다시 와. 바둑을 시작하게 된 것도 누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스승에 대한 복수까지 하게 되고요. 또 귀수와의 게임에서 진 캐릭터들도 나 기억나? 우리 아빠는 그 울분에 못 이겨서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으며 위험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타짜하고 닮은 면도 있는데 타짜도 좀 복수하는 장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의 뭐 타짜가 연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수라는 주제도 그렇고 중간중간 화면에 세로로 뭐 소제목 같은 게 챕터 제목 같은 게 활로 막 이러면서 뜨거든요. 그 방식도 그대로 가져왔고 또 인물의 관계나 캐릭터의 설정도 비슷해서 거의 타짜의 주인공들을 또 이 신의 한 수의 주인공들과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근데 타짜 같은 경우에는 복수와 도박 그 자체가 메인이었다면 이 영화는 바둑보다는 액션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엉준 씨의 주제로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줄거리를 아무래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잡초. 오랜만이네. 이번엔 스승 허일도의 또 다른 적수 부산의 잡초를 찾아가는데요. 판돈 땅. 자신이 이길 때까지 게임을 끝내지 않는 악질입니다. 나를 접붙이고 아다리. 그런 그가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리 없죠. 내가 혹시나 했는데 이런 잔치일 줄 몰랐네. 그의 뒤를 밟아 아이의 정체를 알아낸 잡초. 결국 허일도를 죽이고 아이까지 없애려 합니다. 무사히 잡초의 손에서 탈출한 그는 성인이 되어 다시 바둑판에 나타나는데요. 혹시나 훗날 혼자가 된다면 관철동에 가서 똥이란 놈을 찾아. 그와 함께 전국의 바둑 고수들을 만나 도장 깨기에 나선 귀수. 리스트엔 없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스승 허일도의 손을 가져간 장성무당. 애미는 도망가고 애비는 자살하고 그의 아픈 과거사를 들추며 혼을 빼놓는데요.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냐. 흔들림도 잠시 짧은 인연인데 좀 더 봐둬야지. 걔가 스승의 복수를 대신 이뤄내고 맙니다. 다음 복수 상대는 어릴 적 만났던 잡초. 귀수의 실력에 결국 판돈 익은 물. 모든 걸 잃어버린 잡초는 하수인을 시켜 그들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코 흘리겠적 어린아이가 아닌 귀수. 그가 키운 건 바둑 실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잡초. 막상 닥칠까 쫄리네. 목숨을 걸라 하면 몇 점 깔겠어? 석점. 이번엔 기찻길 위 목숨을 건 승부가 펼쳐집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결판날까요? 죽을 힘을 다해야지. 그때 나처럼. 이 위험한 승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보세요. 시작. 자, 영화의 주재료로 이제 엉준 씨가 액션을 꼽았는데 사실 그 골목길 벽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격투씬은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그 골목길 장면에서는 그 거친 시멘트 벽에 싹 밀어버리는 장면에서 이 영화 아주 정말 냉정하게 가겠구나, 아주 여지없이 그냥 뭐 싹 쓸어버리겠구나라는 어떤 선언을 한 영화 같아서 마치 레이드나 옹박 시리즈 같은 영화를 보면 뭐 스토리나 소재보다는 어디서 얼마나 멋있게 어떤 적들과 싸울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보는 영화잖아요. 이 이후의 액션들은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씬이 주인공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도 중요하지만 상대편, 악당이 얼마나 악당답냐에 따라서 몰입이 좌우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 못지않게 이 악당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액션이 더 산 것 같아요. 그 화장실 장면은 어떠셨어요? 그 플래시 터뜨리는.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비싼 거야.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바둑알을 무기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 바둑 액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고요. 불이 꺼진 다음에 싸우잖아요. 근데 적들은 몰랐던 거죠. 기수가 어두운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주인공이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얻어터지는 사실 뭐 바둑돌도 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죠. 엄청 아프죠. 이게 뭉탱이로 때리는데 이건 어떻게 예. 저는 사실 윤계상 씨랑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에서 번자니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그 대사 있었죠? 아직 싱글이야. 어이없다는 뜻이야. 맞아. 휴지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 뭐 이런 대사도 있었고요. 세금도 안 내는. 네.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가. 네, 그 범죄도시에서의 화장실 액션씬을 능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기반으로 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액션씬들도 있었는데요. 색깔을 구분하기 힘든 바둑돌과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 저거. 또 그 내기 결과, 잔혹한 내기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당은 자신의 운명을 알까. 그 설정해주는 긴장감이 상당했던 영화 장면이었었고 네. 또 한 명은 외톨이라는 캐릭터가 살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 있어요? 바둑판 밑에다가 여러 가지 특수 장치를 해서 이 염산을 쏘잖아요. 마치 그 장면은 소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또 그 기시감까지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엉준 씨의 부재료는 뭡니까? 저는 이제 바둑을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어떤 점에서 바둑인지 이 전작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 사실 뭐 바둑 기사라는 직업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액션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렇죠. 뭐 했었거든요. 바둑판 집어던지고 막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예.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촬영 현장에 프로 기사가 상주를 하면서 한 땀 한 땀, 즉 그러니까 한 수 한 수 그 기사가 만들어낸 수가 깔려 있는 바둑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의 룰을 몰라도 뭐 게임의 장소나 상황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긴장감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기찻길도 그렇고 네. 그것도 뭐 100대 1도 그렇고. 아. 네. 다들 바쁘신 관계로 가급적 한 번에 각 10수씩 속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장면은 아, 바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될까 영화적으로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장면이었어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좀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천장에 매달려서 거꾸로 바둑을 두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아, 바둑뿐만 아니라 뭔가 몸을 쓰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암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인간과의 바둑 대결은 무의미하고 다음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과의 알파고와의 대결을 소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터미네이터 되겠는데요? 그런 예 장르의 확장 기대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액션과 바둑 또 바둑과 액션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리모컨에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 영화의 MSG는 뭘까요? 저는 그 권상우 씨 옆에서 계속 같이 다니는 분 김희원 씨가 연기한 똥 선생을 뽑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 바로 똥 선생의 순정. 순정. 네. 왜 순정이죠? 사실 김희원 씨가 그동안 출연하신 그 영화들을 보면 늘 악랄한 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아저씨에서도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랑 바둑을 한 번 딱 둬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 쏘는 대로 해. 바둑도 잘 못 두는데 바둑으로 이기면은 뭐 사랑 고백을 하겠다라는 하면서 순수한 모습들이 또 재미를 소소한 재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가져보세요. 보석도 좀 자신 있게 놓고 쭉쭉. 나도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아저씨에서 방탄요리를 외치던 그 김희연 씨와 또 이 영화 신의 한수 기수편에서의 김희연 씨를 비교하는 재미도 또 한몫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판 더요? 고맙죠. 김희원 씨만이 조금 인간의 어떤 평범한 사고를 가진 분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네, 욕심을 이 부리지 영화에서, 않고 네. 일반 사람 뭐 오래 같아요. 살고 맞아.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든가 어떤 무거운 걸 좀 덜어내주는 역할을 감초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너는 명줄이 길다 하니까 정말로 명줄이 긴 그런 모습들을 연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거 너 쓸모없는 놈인데 명줄이 기네.
꼬박꼬박 제사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들이 워낙 세서 악당 자리는 다른 배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코믹한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영화 아마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회자될 텐데요. 그 전에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서 먼저 감상해 보시죠. 자, 이 영화의 한 줄 평입니다. 무슐랭 가이드 뭐라고 평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콜라 사이다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콜라 사이다는 이제 물론 흑과 백이라서 선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 눈을 감고 마시면은 어떤 게 콜라고 어떤 게 사이다였는지 사실 언뜻 선뜻 구분하기가 힘든 음료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대결 구도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어떤 앞을 알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사이다 같이 뻥 뚫린 콜라 같이 뻥 뚫린 쾌감도 느끼실 수 있다 해서 저는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같은 영화로 꼽아봤습니다. 아, 근데 눈 감고